어찌됐든 서울에 정비사업을 또 네. 확대를 시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2억 정도로 투자를 하실 거면 딱 두 군데만 찍어드릴게요. 예, 두 군데만 찍어드리면 하나가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는 그 왕십리 뉴타운에 거주하는 애기 아빠인데요. 저랑 좀 이게 사정이 비슷한 아는 지인이 있는데, 네. 한 2년 전에 현금 한 2억 정도로 해가지고 무슨 자양동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되게 많이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그쪽으로 관심이 생겨서, 네. 마침 저도 자금이 한 그 정도 되거든요. 2억 정도 현금이 있어서 저도 한번 좀 비슷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아, 네. 또 그 지인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뭐 주택임대사업자라는 뭐 제도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뭐 활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것 좀 활용해가지고 현금 한 2억 정도로 어떻게 지금이라도 해볼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있나 해가지고 좀 자문을 구하려고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좋은 타이밍에 좋은 기회에 전화 잘 주셨습니다. 상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지금 왕십리 뉴타운에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예. 예. 자, 아까 먼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말씀하셨는데, 네. 자, 지금 왕십리 뉴타운에 지금 뭐 자가로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 자가입니다. 자가면 지금 1주택자시네요. 그죠? 예, 주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임사를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는 네네. 지금 1주택자가 지금 아까 또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투자를 하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취득세가 중과가 돼 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가 돼 버리니까 취득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제 활용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 그 임대사업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가 85% 감면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취득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택임대사업자 활용할 수 있는 게, 근데 감면이 되는 게 조건이 있어요. 어떤? 크게 보면 그냥 두 가지 조건인데요. 일단은 무조건 네네. 신축이어야 됩니다. 신축. 신축.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아까 아시는 지인께서 뭐 자양동에 투자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분도 아마 네. 신축을 하셨을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신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 자체가 6억 이하여야 돼요. 이 두 조건만 맞춰주면 취득세 85%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 만약에 여유자금 2억 정도로 투자를 하실 거면 요 네. 금액에 맞게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세제 혜택들이 지금 종부세 합산배제라든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제 혜택이 부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제가 이 부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제가 저희 채널 내 강의 시간에도 많이 알려드렸었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주는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안 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또 세제 혜택도 부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 부활되면 난 또 세금적으로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억 정도로 투자를 하실 거면 자, 지금 왕십리 뉴타운에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두 군데만 찍어드릴게요. 예. 항상 자기 등잔빛이 어두운 겁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기 지금 왕십리 뉴타운이잖아요. 그죠? 예. 왕십리 뉴타운이 이렇게 보면 지금 상항심리역 끼고 있죠. 그죠? 예, 그렇죠. 네. 상항심리역 끼고 있는데 상항심리역 주변에 여기 도선동, 홍익동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바로 옆에 왕십리역하고 붙어 있는. 그 다음에 또 바로 또 건너편에 또 하항심리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죠? 여기가 아직은 개발이 안 된 지역이잖아요. 그죠? 이 지역을 빼고는 왕십리 뉴타운부터 신당동 일대, 금호읍동 일대, 행당동 일대 다 개발이 지금 끝났거나 지금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지역이 지금 왕십리 뉴타운 둘러싼 요 지역하고 요 지역밖에 없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 시청자께서 지금 왕십리 뉴타운에 거주하시면 아실 거예요. 좀 뭐 도선동이라는 지역은 사실은 조금 좀 노후도가 떨어집니다. 이 개발이 된다라는 거는 노후도가 높아야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 좀 노후도 요건이 약간 안 맞아요. 자, 그런데 길 건너편에 지금 왕십리 뉴타운 거주하고 계시니까 길 건너편으로 가보시면 여기는 이 지도상으로 보시면 노후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보시면 다 벽돌집이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노후도 요건이 상당히 높고 여기에서 나중에 개발 압력이 그러니까 노후도가 높다라는 거는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은 거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아까 오늘 지금 정부에서 지금 270만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발표됐듯이 어찌됐든 서울에 정비 사업을 또 네. 확대를 시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예, 예. 그러면은 노후된 지역, 그러니까 노후도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개발을 하더라도. 아, 근데 예, 네. 바로 지금 우리 시청자님 거주하고 계시는 왕십리타운 바로 맞은편이 지금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예, 예. 자, 거기다가 여기는 또 역에서 가까워요. 여기도 또 다 300m 이내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또 아까 우리 정부 오늘 그 8.16 대책을 보면은 지금 역세권 개발을 지금 고밀도로 개발을 한다라고 지금 내용 나왔잖아요. 그게 역세권 시프트거든요. 그죠? 아, 자, 예. 그럼 이런 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거주하신 이 지역이 지금 왕신 뉴타운도 지금 도심 지역이라 도심에 있는 뉴타운이라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입지적인 여건이 좋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로 길 건너편에 한번 찾아봐서도 이제 될 것 같고요. 아마 여의자금 2억 정도면은 잘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신축이나 빌라들이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예, 하여튼 근데 좀 이제 발품을 파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네네.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한강 이남 쪽에 이제 뭐 노량진이라던가 뭐 신길 뉴타운, 흑성 뉴타운이 있거든요. 그죠? 예, 예. 자, 예. 이 주변에 여기 노량진 뉴타운은 지금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노량진 뉴타운 쪽은 상당히 금액이 높죠. 예, 여기는 네, 수혜 비싸다고 투자가 안 돼요. 들었어요. 안 되는데 예. 노량진 뉴타운이 개발이 진행이 되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얼추 이제 네네. 구역별로 다 진행이 되고 주변으로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지역으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안 돼 있는 지역으로. 근데 이 지역이 좀 노후도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여기 노량진동 근처, 여기 이렇게 보시면 노량진 뉴타운 바로 근처에 노량진동이라고 있어요. 네. 노량진동 근처도 한 2억 정도면은 아마 투자가 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쪽에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 있고 지금 아래쪽에 이쪽은 또 상도동이거든요. 이 아래 동네는. 그러니까 자, 네네. 이렇게 지도를 좀 크게 보면 얘가 노량진 뉴타운이고 그다음에 여기 상도동 일대도 최근에 뭐 지금 신소통합계 후보지라던가 이 주민들이 동에서 또 진구를 또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다 개발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특히나 근데 우리가 상도동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브랜드가 노량진동이 훨씬 좋잖아요. 그죠? 여기도 잘 찾아보시면 2억 정도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를 하더라도 같은 돈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상급지가 될 만한 지역 바로 옆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뉴타운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비싼 데가 한남 뉴타운이잖아요. 네네. 그 다음 비싼 데가 흑석이나 노량진 쪽이라는 거죠. 그만큼 선호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개발 압력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네네. 이쪽 노량진 쪽이랑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 살고 계시는 바로 앞쪽 왕십리 쪽, 예, 이쪽도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의자금으로는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니까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집 가까운 데부터 한번 돌아봐야겠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실에 있는 파크리오 33평을 보유 중입니다. 이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15억 정도 자금이 생기는데 용산 쪽 아파트를 생각 중입니다.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자,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 파크리오 지금 33평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거 매도하시면 여유자금 지금 한 10억 정도 생기신다고요. 예. 네네. 그래서 지금 용산 쪽 아파트로 지금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어느 용산 어느 지역이 괜찮은지. 그다음에 이제 잠실에서 네네. 용산 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이것도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용산 쪽이 좀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서 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일단 파크리오를 보면요. 네, 네네. 파크리오를 보면 예전에 그 잠실시형이 지금 재건축이 된 단지잖아요. 그죠? 예, 여기 지금 네네네네. 여기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있고 지하철도 뭐 상당히 좋고 여기 또 대단지잖아요. 파크리오도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보면은 주변에 뭐 네. 장미라던가 잠실중앙 5단지, 미성 크로바 지금 다 재건축 또 추진 중인 아파트들이 또 주변에 밀집돼 있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네네네네. 옆에 이제 공원이 인접해 있어서 주거에 대한 쾌적성도 상당히 좋거든요. 예. 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물론 파크리오 좋은 지역이에요. 파크리오. 예. 그럼 파크리오 그냥 좋은 보는 게 지역이긴 나아요? 한데 예. 예. 왜 이렇게 급하세요?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좋은 아니, 지역이긴 저- 한데요. 저는 용산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좋을 이유를 것 한번 같아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네. 우리가 이 잠실 일대 지금 호재들을 보면 우리가 항상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주변에 그 호재가 있어야 더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네네.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뭐냐면 부동산 투자 잘 하시려면 예. 좀 무임승차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무임승차라는 게 자, 내 네. 돈이 안 들어가고 주변에 공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 네. 돈이 안 들어가고 주변에 지하철이 생기거나 이러면 당연히
이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항상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게 주변에 네. 우리가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에 가서 무임지차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잠실 일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파크리오는 이제 뭐 행정동으로 따지면 이제 신촌동이긴 하지만 크게 보면 그냥 잠실이잖아요. 그죠? 여기 잠실 일대 같은 경우에도 자 네. 지금 우리 강남의 지금 개발축이 지금 이제 삼성동이죠. 그죠? 네, 지금 삼성동하고 지금 인접을 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네. 지금 이제 삼성동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제교류 복합지구라던가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이라던가 이제 삼성역에 이제 GTX 더블 역세권이라던가 호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네, 네. 어떻게 보면 강남의 중심축이 예전에는 강남역에서 지금 이제 삼성동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네, 네.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인근에 있는 잠실동이 당연히 반사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잠실동도 주변에 호재는 많아요. 그런데 용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용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호재에서는 용산이 압도를 합니다. 자 보면은 그러니까요. 용산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서울역 개발이라던가 용산 민족공원 자 거기다가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어마어마한 네. 호재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는 네, 네. 호재만 보면 용산이 하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잠실과 비교해 봤을 때는 호재에서는 지금 훨씬 더 우위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네. 자,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변화가 클수록 가격 상승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많이 변할수록. 많이 변한다라는 네네. 거는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네네. 우리가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동부이촌동, 한남로타운, 주변에 청파동이나 후암동 요 일대 자체가 앞으로 정비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다 주변에 신규 아파트 단지로 다 개발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네네.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용산은 전 지역이 변하는 거예요. 민족공원이라던가 서울역 개발, 정비창 부지. 그러니까 용산은 전 지역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서울 도심에서 이렇게 변화에 대한 폭이 큰 지역이 과연 어디냐? 바로 용산이에요. 예. 예, 그만큼 이제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지금 파코리오 매도하시고 용산으로 갈아타시면 괜찮은데 그럼 네. 제가 용산에 한 15억 정도로 갈 수 있는 지역이요. 딱 두 군데만 찍어드릴게요. 네. 예, 두 군데만 찍어드리면 하나가 우리 시청장이 여기 동부이촌동 쪽 잘 아시죠? 알죠. 예, 동부이촌동 보면 여기는 한강변 라인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 예. 한강변 라인에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이제 앞으로 용산 민족공원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고요. 예. 네네. 뒤에는 공원에 앞에는 한강변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좌측으로는 또 뭐가 들어와요? 용산 정비창 부지. 앞으로 서울의 심장이 되는 용산 국제업무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동부이촌도 입지가 상당히 좋죠. 그죠? 예.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투자 금액이 15억 정도에 맞춰야 되니까 이 정도 네. 금액이면요. 지금 동부이촌동 내에 있는 권영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15억 정도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권영 한가람이라던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뭐 코롱 아파트라든지 강촌 아파트 요 정도쯤이면 아마 전세 끼고 15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네. 이 동부이촌동 쪽으로 하나 알아보시고요. 하나 더 네. 추천해드리면 네네. 자, 우리 시청자님 한남로타운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한남로타운 예. 들어봤죠. 자, 한남로타운이 바로 지금 용산 민족공원 바로 옆에 있죠. 바로 네. 옆에 있고 지금 한남 2구역, 한남 2구역, 한남 3구역, 한남 4구역, 한남 5구역이고요. 자, 오늘 네. 그 여기에 지금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유엔사 부지예요. 여기가 이번에 오늘 사업 시행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엔사 아, 부지는 그래요? 앞으로 여기는 하이엔드급으로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지역이에요. 주거시설도 하이엔드급, 오피스텔도 하이엔드급, 예, 이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고, 그럼 이 한남노타운은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죠, 그죠? 예. 근데 여기 앞에 한남노타운은 아니지만 바로 여기에 이 유엔사 부지 바로 옆에 청아 아파트가 있어요. 청아 아파트. 청아파트. 네, 예, 알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아 아파트. 네네네. 자, 청아 아파트는 지금 유엔사 부지 바로 옆에 있으면 여기 한남노타운에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자, 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청아 아파트도 향후에 재건축이 가능하거든요. 재건축이. 자, 그러면은 이 청아 아파트가 나중에 재건축이 됐을 때 이 유엔사 부지 자체가 하이엔드급으로 개발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한남 노타운도 앞으로 개발이 되면 상당히 가격 자체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럼 청아 네. 아파트 같은 경우 나중에 개발이 되더라도 옆에 있는 유엔사 부지로 따라가겠죠. 그러니까는 포지셔닝 자체가 하이엔드급으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청아 아파트가. 자, 거기다가 민족공원 위치도 상당히 좋죠. 민족공원 바로 옆에. 그다음 앞으로 이제 신분향성 2단계 구간, 이 신분향성 연장선도 일로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 청아 아파트가 잘 찾아보시면 네.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15억 정도면은 전세 끼고 매수가 가능하실 거예요. 아, 청아가요? 예, 그래서 청아 아파트하고요. 네. 아까 동부이촌동 쪽으로 예, 두 개 중에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 되셨습니까? 아이고, 네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항상 구독하기 네. 하셨죠? 네. 예, 알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이렇게 또 부동산 상담 도와드렸는데 오늘 콕콕 2개씩 다 찍어주셨어요. 예. 네, 상담 받으신 분들은 현장 한번 꼭 가보시고 한번 또 잘 찾아보시고 저 이제 부동산 뭐 문의사항 그리고 내가 뭐 투자에 대한 고민 부동산 상담 받고 싶다 하시면은 02567-1288 567-1288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항상 곁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많은 전화 참여 이용하시면은 또 여러분들께 큰 뭐 성공 투자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전화번호 꼭 기억하시고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은 많은 전화 이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